안녕하세요, 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6퇴를 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6퇴 하셨으면 저랑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일단 안주는 먹태. 엊그제 먹고 배달해서 먹고 남은 거 에어프라이기에 돌렸고, 소스는 제가 만들었어요. 간장이랑 마요네즈랑 청양고추 넣고, 보니까 설탕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넣었는데, 문제는 마요네즈가 유통기한이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맥주는 코젤 다크.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나가서 먹어야 돼. 생맥주 파는 데 가서 코젤 다크 딱 시키면 시나몬 가루 팍.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짠! 괜찮아. 한 달 지나면 마요네즈 뭐 괜찮아. 한 달 정도는 뭐 다 한 달은 괜찮아.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저한테 있었던 가장 멋진 일 첫 번째는 우리 연서를 낳은 거죠. 네. 사실은 제 영상, 옛날 영상에 보면은 임신해서 제가 힘들어하는 영상들, 또 출산 후기 이런 거에 보면 가끔 댓글이 이런 게 달려요. 뭐, 무섭다, 두렵다, 이래서 애기를 낳고 싶지 않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리는데,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애기를 낳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애기를 낳고 싶은데 막연한 공포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뒷이야기도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무서웠어요. 이게 원래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물론 임신기간 정말 힘들었고, 저는 출산, 육아 통틀어서 임신기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출산도 정말 아팠고, 그 고통과 괴로움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는 지금도 많이 힘들기는 한데, 저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거는 제가 무사히 임신기간을 마쳤고 출산도 건강하게 했고 저도 아이도 건강하게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물론 아이를 집에서 봄으로써 제가 포기한 것도 많고 좀 내려놓은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들이, 아, 내가 아이를 안 낳았으면 평생 몰랐을 감정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임신기간도 출산하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람마다 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니까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아기를 이제 키우는 자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있어야 하고, 또 주 양육자가 좀 건강한 정신 상태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기를 낳는 것은, 생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해보면 좋은 경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좀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좀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거나 좀 많이 유해졌어요.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임신기간, 출산 거쳐서 지금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기 가졌을 때, 아기 낳았을 때 주변에서 연락도 많이 해주고 작은 선물도 많이 해주고 찾아와준 사람들도 많은데, 선물을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고맙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게 고마운 거거든요. 그런 것도 참 고맙고,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아이를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아이 덕분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 좀 행복하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이 뭔가 게이지가 10이라고 쳤을 때 솔직히 힘든 게 8이고, 방금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나? 힘든 게 8이에요. 근데 이 힘든 게 이제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라는 게 좀 큰 것 같고, 이게 육아가
예측이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 큰 틀과 규칙은 있어도 아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했다고 오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안 되고 변수가 너무 많고 나만 정말 졸졸 쫓아다니고 나만 쳐다보고 나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생명체가 24시간 내내 붙어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렇게 힘들지만 그 이의 기쁨이 아이가 주는 이의 그 기쁨이 팔의 힘듦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정말 아기를 낳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그런 종류의 감정이고 정말 힘들고 정말 화도 나고 가끔 욱하지만 아기가 나를 향해서 한 번씩 웃어주는 그 해바라기 같은 미소 또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들 보는 거 그냥 이렇게 웃는 모습 보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지내는 그런 사소한 소소한 것들이 너무 행복해요.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건 제 인생 통틀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임신이고 출산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어요? 뭐든지 한 번이 어려운 거야. 먹태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약간 맥주 안주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이 찌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맛있어. 두 번째 올해 저에게 있었던 멋진 일은 드디어 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999명이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그날 바로 1000명을 돌파했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설렘이었어.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누군가한테는 진짜 별거 아니고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숫자고 너무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게 아마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2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가지고 뭐 재계약을 한 해 만에 하던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져서 일을 이제 쉬게 되면서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 그때 처음에는 노래를 올리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했고 임신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구독자가 늘었고 이제는 그래도 꾸준히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아 이런 코시국에 조리원 동기도 없고 주변에 육아하는 동지도 없는데 랜선 육아 동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영상을 올리거나 했을 때 댓글로 이런저런 글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아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아 우리 얘기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이런 걸로 되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또 되고 또 저도 몰랐던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고 서로 막 으쌰으쌰 힘내자 막 이런 교감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또 댓글로 이렇게 많이 소통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수익도 없고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돌아보니까 힘들었지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저 자신한테도 기록이 돼서 재밌어요. 옛날 영상 돌려보면 재밌고 아기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영상도 있고 또 저 임신했을 때 영상도 있고 뭐 하는 게 남편이랑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1000명 구독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소소하고 잔잔한 영상들로 같이 육아 공감도 하고 위로도 서로 받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맥주를 이렇게 조신하게 마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벌컥벌컥 마셔줘야 되거든요. 다음으로는 제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멋진 다짐이 있어요. 이거를 좀 공표를 해서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멋진 다짐은 아기한테 화를 내지 말자입니다. 좀 전에 제가 굉장히 기쁘다, 행복하다 그랬나요? 네. 그것도 사실이고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육아 도우미도 없고 양가 부모님이 가까이 살아서 저 이렇게 자주 도와주거나 그렇지도 않고 물론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늦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남편이 같이 보고 정말 한결 수월하긴 합니다만 거의 오랜 시간을 주로 저랑 단둘이 아기랑 있다 보니까 정말 작은 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양육자가 화가 나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아무리 보살이어도
한 번은 화가 날걸? 근데 저는 그 화가 나는 나 자신을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마저 내가 부정을 해버리면 그 순간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기한테 화낸 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비정상적이고 내가 너무 나쁜 엄마가 돼버리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막 습관적으로 너무 욱하고 막 애한테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좀 어느 순간에 약간 화가 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해소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죠. 아기한테 해소하면 절대 안 되고, 아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참다가 한순간 참지 못하고 욱 해서 아기한테 약간 이렇게 무섭게 째려본다거나 목소리를 이렇게 깔고 말한다거나 좀 약간 크게 소리를 낸다거나 뭐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우리가 죄책감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애기가 또 요새는 또 커가지고 눈치도 좀 보고 아니면 또 괜히 막 애교도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애기가 크면서 더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아시죠? 한 번 화내는 게 어렵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에 남편이 이직을 좀 해가지고 근무 시간이 다시 오전부터 저녁까지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다시 예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혼자 아기를 봐야 하는 상황이 또 이제 생기거든요. 좀 건강하게 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아기와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걸 요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제 다짐은 아기한테 화내지 말자. 그 순간만 참으면 돼요. 우리 그 순간만 참으면 된다고 해서 그 순간만 참고 돌아서서 아기 재우고 나서 다른 걸로 풀어야지. 아니, 한 달 지나면 마요네즈 맛 괜찮은데요? 저의 내년에 두 번째 멋진 다짐은 가계부를 쓰자입니다. 가계부 쓰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에게는. 솔직히 애기 낳기 전까지는 둘이 사니까 가계부를 써야지 싶다가도 솔직히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때는 저도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둘이 막 엄청 사치해 부리고 그 정도 사는 게 또 아니니까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조금씩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이렇게 해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엄마 아빠한테 돈이 안 들어가도 애기 기저귀 값이며 분유 값이며 이제 이유식 먹으니까 또 엄마 아빠 밥은 대충 해 먹어도 애기는 또 좋은 재료를 해주고 싶으니까 꼭 막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좀 신선한 재료를 좀 그때그때 사는 편이거든요. 장도 되게 자주 보지. 애기 크면서 때 맞춰서 옷도 사줘야 되지. 막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는 아기를 그렇게 애를 키울 때 엄청 막 모든 걸 최상의 것으로 해주면서 막 그렇게 키울 생각은 없지만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이걸 배워보고 싶다, 이걸 해보고 싶다 했을 때 그걸 좀 경험을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계부를 사놨어요. 아니면 나 사실 매년 사놔요. 매년 사놓기만 해. 네, 사서 한 1월 한 일주일 2주 쓰다가 하얗게 해서 버려요.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내년에는 꼭 그게 저의 진짜 다짐이고, 그냥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쓰면서 지출 관리를 하고 소비를 좀 통제를 하고 좀 규모 있게 써 버릇을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내년엔 제가 꼭 가계부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가계부 쓰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네, 오늘은 이렇게 6회 후 맥주 한잔 하면서 올 한 해를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진짜 별거 없지만 저는 항상 매년 연말에 저 자신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1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12월 31일에 편지를 쓰면 2022년 12월 31일에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나름의 내년엔 이런 계획들이 있지를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은 편지를 쓸 때 뭐 그건 그렇게 잘 됐니? 뭐 이건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쓴단 말이에요. 1년 후에 봤을 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사실 그런 거에 일환으로 이제 남기는 거고, 더 개인적인 내용들은 제가 저의 일기장에 쓰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별거 아니지만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 이런 어떤 내 마음의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도 좀 잡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임신을 하셨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계월수의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모두 으쌰으쌰 하자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육아 하세요. 내년에 만나요.